야, 팟캐스트 잉글씨. 네,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은 12월 1일.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무진장 세월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막 영하 3도, 지금 영하 3도, 지금 영하 3도. 날씨가 막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주차장으로 왔는데 앞에 봉고차 같은 게 하나 왜 불 켜져 있지? 그 코로나 그 후유증 때문에 요새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큰일. 낮에 자고 밤에 인터넷에 역사 스페셜 보고 누워있고. 이거 컴퓨터로다가 워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워드 프로세서. 근데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워드 프로세서, 우리나라의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이라는 게 있죠. 그게 윈도우가 나오기 전서부터, 도스 시절서부터, 그러니까 에디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에디터를 만들어. 텍스트 에디터에서 그게 조금 발전을 하면은 워드 프로세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잘못 배웠어. 컴퓨터를 처음에 배울 때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거를 만들면서 컴퓨터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해가지고 그런 쪽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뭐 있어야 되겠어 보니까 오피스 관련 제품이 있어야 돼. 컴퓨터를 회사를 창업을 하면은 오피스 관련 있어야 돼. 워드 프로세서. 왜? 컴퓨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문서 작성을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자체 기술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조금 발전하면은 이제 엑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오피스 제품을 만들고 또 무료로 배포할 거야. 그냥 지금도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오피스 제품이 있어요. 리브레 오피스라고, 또 오픈 오피스라는 것도 있어. 이 두 개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이거를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자체 오피스 제품을 하나 만들겠어요. 잠이 안 와서 그걸 하고 있어. 이걸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역사 스페셜을 보고 있는데 역사 스페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는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이제 백제가 일본에 어떻게 건너갔는가 해서 일본의 어떤 문화를 전수해주고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를
백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거의 뭐, 백제의 속국이라고 보면 돼. 일본은 그때, 야마토웨라고 불렀어요. 야마토웨, 4세기죠, 4세기. 4세기, 일본은, 야마토웨는 거의 뭐 백제 속국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일본어도 공부할 수 있어. 일본에 가장 그 역사 스페셜 제작진들이 일본에 가서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본 역사학자들 만나가지고 뭐 고대 무슨 뭐 일본서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뭐 그런 거 뭐 천황 일본 천황 뭐 관련된 천황이 백제에게다 뭐 그런 거 다큐멘터리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좀 있었다 그거지. 백제 사람들이 아니야. 단순히 천황가하고 혈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배 계급이 그냥 백제였던 거야. 백제. 거의 이거는 역사적 사실에 가까워요. 4세기 그리고 또 지금 이 고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였는가? 한반도에 국한되었는가 아니면은 만주하고 요서 지방까지 요화라는 강을 동쪽은 요동이라고 하고 서쪽은 요서라고 부르죠. 근데 요서 지방까지 다 고조선이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신채호 선생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고조선의 영토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교과서에서 그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거,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그 영역,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영역이 고조선의 영토다. 대충 여기까지 나왔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였는가를 확실한 근거는, 중국 측 사료에 나와 있어. 그래서 한서. 한무제가 고조선을 위만 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했죠. 네, 그 한사군이 낭랑, 대방, 임둔, 현도 4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됐던 한사군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게 낭랑군. 그래서 낭랑군이 어디 있었는가를 알면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낭랑군을 설치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낭랑군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은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낭랑군이 어딘가. 신채호 선생은 그래서 낭랑군이 요동에 있다 그랬어요. 요동. 근데 국사교과서에서는 낭랑군을 평양에 있다 그랬어요. 평양. 국사교과서에는 낭랑군이 평양에 있대. 여기 평양. 대동강 있는데 낭랑군이 있대. 그래서 나무위키에 보니까 낭랑군이 여기 있다라 그랬어. 국사교과서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국사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낭랑. 그래서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이 고구려가 내려와가지고 낭랑군을 축출했다. 낭랑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한 거죠.
여기까지 대방, 인든, 현도.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때 기원후 314년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대방군 축출, 313년 낙랑 축출, 대방 축출.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고구려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덕일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덕일. 제야 역사학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죠. 제야 역사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 강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신채호 선생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고.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니고 낙랑이 여기 있었다는 거, 여기. 요하강 근처에 여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고조선 영토 판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이덕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지 신뢰가 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나무위키에는 어떻게 써놨을까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완전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예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 낙랑의 위치에 대한 다른 주장과 반박. 이덕일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이덕일의 주장인데 이게 역사 왜곡이래. 그래서 낙랑군이 이게 낙랑군 평양설이 통설인데 이 낙랑이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이병도래, 이병도 식민사학이래. 그래서 식민사관설, 이덕일이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하면은 식민사관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덕일의 주장인데 그게 역사 왜곡이래. 과연 근데 역사 왜곡일까 아니면은 진실일까?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또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탐구하는 게 역사죠, 역사. 그래서 실증사학이 돼야 돼, 실증사학. 이거는 무슨, 역사관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역사관이 아니라 그냥 실증주의는 역사학의 방법론이죠, 방법론. 이거는 역사관이 아니야. 이건 어떤 이념 같은 게 아니야. 역사학이면은 당연히 실증적이어야 돼.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이다 그러면은, 역사관이다 하면은 민족주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민족주의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거는 실증적이어야 돼. 실증적. 민족주의가 됐든 무슨 주의가 됐든지 간에 역사라는 것은 실증적인 기초란 기초.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해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듯이.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은 그 위에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지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야. 역사 스페셜에 보니까 백제가 일본에 집 짓는 기술, 그 당시 4세기에 일본 원주민들은 움막 같은 거를 짓고 살았대. 근데 백제가 건너가가지고 집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나무로 기둥을 이렇게 세워. 기둥을 세우는 기둥을. 그 사이사이에도 기둥을 세워. 그리고서는 이 벽을 흙으로 찔러. 흙으로. 나무 사이의 벽을 흙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흙집을 지었대. 흙집. 그러니까 그냥 움막보다는 이게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인 거죠. 이거를 일본에 전해줬다는 거죠. 백제가 전해준 거야. 백제가 그 당시 일본은 원시적이었어요. 근데 백제가 건너가서 그런 건축 양식이 나타난 거야.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서기에는 그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663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서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일본 서기는 그때 발해하고 통일실 난 거죠. 한반도는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버렸어. 그러니까 일본은 백제계인데 신라가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한반도하고는 이제 적대적이 된 거죠. 본국이 사라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는 자국의 일본을 한반도에 비해서 일본 열도가 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자국 입장에서 부풀려가지고 썼대. 그래서 임나 일본부가 거기 나온 거는 가야 백제의 전라도 충청도 뭐 거기를 일본이 지배했다. 이렇게 거꾸로 서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를 지배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신라를 지배했다. 왜? 백제가 신라에 멸망을 했잖아. 근데 일본은 백제의 속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본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신라와는 이제 적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을 한 거라는 거죠. 일본 서기는. 그 일리가 있잖아. 응? 역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1차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덕일은 막 환단고기도 막 그 위서가 아니고 뭐 화랑새기도 위서가 아니고 그게 언제 쓰여졌는가를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환단고기가 그게 네 권의 책인데 뭐 삼성기 뭐 태백일사 뭐 그게 고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 근대에 와서 쓰여진 거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언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막 확실하거든. 근데 그게 설령 고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 근대에 쓰여진 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거니까 고대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입으로 구전으로 기록은 없어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근대에 그 이유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 것일 뿐이지 근대에 쓰여졌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니래.
환단곡 있는 위서지. 그래서 이덕일이 지금 이 낙랑군이 여기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요서지방에 있었다는 게, 요하지방에 있었다는 게 여기가 이 강이 요하거든요. 요하지방에 있었다는 게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덕일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낙랑군이 요하지방에 있었다라는 주장은 이덕일이 지금 최초로 주장한 게 아니라 원래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서 이미 주장을 한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덕일이 낙랑 요동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이덕일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덕일은 역사 공부를 좀 역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맞아. 조선의 왕들이 독살되었다 그러고, 정조가 독살됐다 그러고, 경종이 독살됐다 그러고, 경종 독살설, 정조 독살설. 정조는 그 종기를 치료하다가 그 수은에 중독돼가지고 죽은 거잖아. 그것도 역사 스페셜에 나와요. 종기를 그 연흥방이라고 그 한방에서 그 수은이 들어간 돌 종류가 있어. 그거를 이제 약초 같은 거에 말아가지고 이제 그 연기를 종기에다 쓰는데 그게 수은이야. 그게 수은. 그 수은 중독이 돼서 죽은 거예요, 정조는. 그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운방을 처방을 하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의료사고인 거예요, 의료사고. 정조가 죽은 거는 의료사고야. 그리고 경종도 사람이 게장과 홍시를 먹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 게장 먹고 사람이 체하던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이 체해서 죽지는 않잖아. 게장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게장과 홍시를 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소론이 그러잖아. 노론 대신들을 비판하면서 게장과 홍시는 먹지 않는다고. 경종이 독살되었는가?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덕일은 그렇게 주장을 해. 노론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독살된 거래. 경종이 죽은 뒤에도 노론이 정권을 잡았고, 정조가 죽은 뒤에도 노론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살된 거래. 그러니까 이덕일은 주장하는 게 너무 다 근거가 빈약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붕당으로 가장 그 권력 쟁탈에 가장 선봉에 있던 사람들이 왕이 죽었다고 해서 권력을 그냥 포기하지는 않잖아. 당연히 자기네들이 권력을 지으려고 했는데 왕이 죽었다 그러면 권력이 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그 기회를 이용을 하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권력을 포기하지 않잖아. 근데 노론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얻었으니까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세력이 범인이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주장하는 게 늘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덕일이 이 낭랑이 이게 평양이 아니고 요하지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응?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낭랑군이 어디 있었는가가 왜 중요하냐? 낭랑군이 여기 있었으면 고조선의 영토가 여기야. 하지만 낭랑군이 여기 있었으면 고조선의 영토가 이만큼이 된다고. 고조선 영토가 뭐 한반도인지 뭐 만주 지역인지 그게 뭐 왜 중요하냐고? 뭐 위대하다며,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며.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토가 넓어야지, 커야지. 그리고 중국하고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전쟁을 하잖아. 근데 고구려가 고조선의 영토를 차지하는데 한반도에 국한되면 굳이 수나라가 작은 한반도 때문에 전쟁을 사활을 건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잖아. 만주하고 요동지방 전체가 다 고구려야지. 수나라하고 응? 동아시아에 패권을 두고 결전을 하는 거잖아. 수나라하고 고구려 전쟁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영어 성경 사도행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인터넷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영어 성경 읽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월드컵 가나한테 져가지고 16강 진출 거의 탈락이 거의 확정됐어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상대로 해서 이겨야 이제 16강 진출이 보이는데 포르투갈 못 이기잖아. 가나한테도 졌는데 가나가 피파 랭킹 60이랬는데 62한테도 졌어. 춥다 추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